생명 활성 분자들은 탄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왼손 혹은 오른손형으로 구별되는 입체 모양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기능이 발휘됩니다. 우리는 모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생명 분자들의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단위 분자들이 모여 거대 분자를 이룰 때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적이지만 특별히 안정된 모양도 나오며 이들이 구조 물질, 저장 물질, 또 정보 물질로 채택됩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순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전체 이야기는 구조와 기능과의 연관성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소개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탄소는 다른 원소나 분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는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탄소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모양의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원소는 없습니다. 여기 메탄은 팔 4개가 수소인 분자입니다. 정사면체 입체 모양을 가집니다. 다음은 아미노산입니다. 여기 알파탄소를 기준으로 4개의 팔에 모두 다른 분자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은 탄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백질, DNA, 탄수화물, 지질 등 생명 거대 분자의 골격은 탄소입니다. 탄소는 다양한 크기로 얼마든지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성질체는 화학 조성이 같아도 모양이 다른 물질입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탄소 셋, 수소 8, 산소 하나 모두 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1, 2, 3 다 모양이 다릅니다. 기하 이성질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형, 트란스형 이성질체인데 여기 선을 기준으로 수소가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형, 다른 쪽에 있으면 트라스형으로 부릅니다. 예로 지방산을 보죠. 올레인산입니다. 수소가 다른 쪽에 있으니 트란스 올레익 액시드, 같은 쪽에 있으니 시스 올레익 액시드입니다. 모양이 다르면 기능이 다르고 기능이 같으면 모양이 같다. 자연과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거울 이성질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탄소를 기준으로 팔 4개에 모두 다른 기능기가 있을 경우 서로가 마주 보고 있는 거울상에 이성질체가 생깁니다. 요 중앙탄소를 비대칭 탄소라 합니다. 거울 이성질체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화학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분자적 인식에는 단연코 문제가 생깁니다. 왼손에 잡히는 분자는 오른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왼손잡이 세계에서는 오른손 분자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반응을 방해합니다. 생명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노산은 왼손형이고 탄수화물은 오른손형입니다. 거울 이성체와 관련하여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사고 사건을 소개합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임신한 엄마들 사이에서 입덧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입덧 치료제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임신 엄마에게도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리도마이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기형아의 출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지가 매우 짧거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판매가 금지되었죠. 탈리도마이드가 유통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12,000명의 기형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단 17건의 부작용 사례만 보고되었는데 이는 FDA에서 끝까지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심사관이 태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약회사의 집요한 승인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의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은 극히 적었고 그 심사관은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것은 물론 대통령 케네디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엔 FDA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켈시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공무원의 책임있는 일 처리가 국가에 주는 영향입니다. 부작용의 원인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R형 일부가 체내에서 S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형은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태아의 사지 발달을 저해합니다. 자, 이제 다시 생명의 화학 반응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생명 화학 반응은 여기 보이는 7개밖에 안 되는 기능기의 활약에 의한 것입니다. 기본 핵심 개념은 산소는 전자 욕심이 유기화 합물 구성 원소 중 제일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수산기나
이번 카르본 일기를 보면 산소 쪽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생기고 상대편 쪽에는 약간의 플러스가 생깁니다. 이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아주 약한 상호작용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수소 쪽에 형성되는 델타 플러스가 산소나 질소 쪽에 형성된 델타 마이너스와의 상호작용을 수소결합이라 합니다. 3번 카르복실기와 4번 아미노기는 중성 조건에서 센 마이너스와 센 플러스를 가집니다. 이들은 서로 강한 이온 결합을 합니다. 근데 수용액 조건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설프하이드르기끼리는 강한 이황화 결합을 합니다. 멀리 떨어진 두 분자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6번 인산기는 산소를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니 인 주변에 전자가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 산소 사이 5개의 공유결합을 유지하려 하니 인산기의 전자 분포는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체 내 반응 과정에서 어떤 분자에든지 인산기가 붙게 되면 반응 관리 시스템은 긴장합니다. 말썽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인산기의 등장을 알아채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ATP 분자를 한번 살펴보죠. 인산기가 3개나 연거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 엄청 불안합니다. 특히 인산기 사이의 긴장도가 한참 높아 이들 중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분자가 안정됩니다. 즉 ATP 분자는 ADP로 분해되면서 내재되었던 에너지가 빠져나와 합성 반응에 쓰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몸집도 키우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7번 메틸기는 가장 작은 유기분자로 특정 거대 분자에 붙게 되면 변화를 감지하는 관리 시스템이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틸기가 슬며시 여러 개 수십 개 이상이 연거푸 붙게 되면 아차 싶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큰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면 DNA에 메틸기가 연달아 수십 개 이상 붙게 되면 해당 유전자의 쓰임새가 일시적으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없어집니다. 기능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청둥오리의 수컷과 암컷 차이가 아주 현저합니다. 수컷에서는 안드로겐이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성징 발달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에도 유도체가 있어 배아 발달에 관여하는 테스토스테론과 남성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테스토스테론이 약간 다릅니다. 그들이 가진 기능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성호르몬은 크게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에 속합니다. 여기서 모퉁이에 생략된 탄소씨를 넣으면 스테로이드 분자, 골격이 분명해집니다. 이들 탄소에 다른 기능기가 붙으면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하나인 에스트라디올을 보세요. 테스토스테론은 카보닐기를 가지지만 에스트라디올은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기능기가 두 호르몬에게 각기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또 기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이들 호르몬의 작용을 매개하는 수용체가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는 리간드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나 어떤 수용체는 자신의 리간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엔도르핀 수용체를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엔도르핀은 뇌에서 자체 생산되는 가장 강력한 마약으로 고통이 있을 때 만들어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름의 뜻은 몸 안에서 생기는 모르핀이라는 뜻입니다. 모르핀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알칼로이드 계열 물질로 신기하게도 엔도르핀 수용체에 결합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엔도르핀보다는 그 효력이 800배 떨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수용체들이 종종 자신의 짝을 혼동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짝을 모방한 약물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약물들이 모르핀과 같이 분자, 모방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무튼 뇌에서의 엔도르핀 생산은 고통의 쇼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놀라운 장치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한번 고통과 관련하여 언급해 볼 만한 부분은 고통을 감지하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쟁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다리가 절단된 병사는 고통에 호소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앞으로 다리 없이 살아가야 할 참담한 삶에 걱정과 분노가 앞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정신작용 포함
희노애락은 다 내가 만들어내는 물질에 의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